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이 관절을 법으로도 보호해줬다라는 거, 이 관절 건강 나라에서도 지켰다라는 건데요. 엉덩이를 치되 척추나 관절에는 미치지 말라라는 문구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관절을 보호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의학 역사의 썰 역사 강사 최한나입니다. 여러분들 무릎이 막 쑤시거나 좀 몸이 약간 결리거나 하면은 어김없이 비가 오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시죠?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무릎이 쑤신다면서 비가 오려나 하면 진짜 기똥차게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 전날 할머니 무릎 안 아프지? 막 그렇게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저도 요즘에는 좀 비가 좀 오려나 아니면 좀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 허리가 쑤시고 좀 무릎도 쑤시고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그래서 관절 건강을 위해서 좀 운동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평소에 관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중한 우리의 관절 이야기입니다. 관절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즘에는 관절 건강을 위해서 회사에서도 점심 먹고 나서 계단을 올라간다던가 뭐 여러 가지 운동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영국에 이제 대학교 때 갔었는데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 허리가 꼿꼿한 거예요. 그럼 우리 할머니들은 왜 이렇게 허리가 굵고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이 서양에는 입식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관절에도 좌식 생활이 결코 좋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에는 항상 양반다리하고 좌식 생활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구부리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절 건강이 또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동의보감에 관절염에 해당하는 병명이 있습니다. 비증이라고 불리는 이 질환은요, 바람, 추위, 습기 이 세 가지가 몸의 경락을 침범해 생긴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공감되죠? 바람, 추위, 습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겨울철에 바람이 불면 무릎이 시리고 약간 습하면은 약간 온몸이 찌뿌둥하고 정말 맞는 것 같죠? 이렇게 겨울철에 막 바람 불고 이럴 때 습하면 아프고 정말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허준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람, 추위, 습기가 경락을 침범하면 관절이 막혀 통증이 생긴다. 즉, 조선시대 의학자들은 이미 기혈의 순환이 막혀서 통증이 생긴다는 개념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의학으로 보면 류마티스성 관절염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의 그 병의 증상과 비슷한데요. 혈류장애, 염증, 순환 저하가 관절 통증을 유발한다는 오늘날의 의학적 설명하고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의학은 관절을 단순한 뼈마디가 아니라 기와 혈이 통하는 생명의 관문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동의보감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절은 경락에서 기가 모이는 곳이다 라는 뜻인데요. 관절이 막히면 기운이 흐르지 못해서 몸 전체가 병든다고 본 것이죠. 결국 조선의 의원들은 이런 관절 치료를 다양하게 시도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침과 뜸이 있고요. 무릎이 시리거나 붓는 환자들에게는 뜸을 떠서 혈류를 개선했고요. 쑥찜질, 생강탕, 계피탕 같은 온열요법을 또 일상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요즘으로 치면은 물리치료를 한다던가 온찜질 요법을 한다던가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승정원 일기를 보면은요, 왕도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팠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기록을 보면 임금이 무릎이 아파 절을 하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금조차도 주로 좌식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릎 통증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관절에 관련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유배지에서 엄청나게 책을 많이 썼던 그 중에서 유명한 일표 이서, 경세유표, 목민신서, 흠음신서를 쓴 정약용의 일화입니다.
정약용은 유배를 가서도 쉬지를 않았어요. 사실 자식들한테는 나 건강해, 잘 지내고 있어 라고 편지를 썼지만 실제로 강진은 좀 습한 곳이었고요. 정약용은 뼈 마디마디가 많이 쑤시고 몸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책을 쓰느라고 계속 양반다리를 하고 책을 쓰다 보니까 복숭아뼈 부분이 너무 바닥에 쓸리고 닿아서 구멍이 난 거예요. 뼈가 드러날 정도로 3번이나 구멍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 유배를 갔으면 그냥 바둑이나 두시고 좀 쉬지. 왜 이렇게 힘들게 책을 쓰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들아, 내가 만약에 유배지에서 그냥 이렇게 쉬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유배 간 죄인으로밖에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훗날 이 책들로 기억될 것이다. 정약용은 500여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책은요, 진짜 의학, 법학, 그리고 경제 정말 다방면에서 관련된 책들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로 다방면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똑똑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좋은 책은 냈지만 계속되는 이런 좌식 생활, 결국 관절에는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좌식 생활을 하고 계속 양반다리를 하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쥐나잖아요. 결국 이렇게 혈이 돌지 못하고 같은 자세를 계속 반복하는 건 관절에 결코 좋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영조도 이제 말년에 무릎이 쑤시고 몸이 안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손으로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혈을 돌렸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 혈액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근무 중에 중간중간 스트레칭 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요즘 현대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관절과 관련해서 도수 치료도 있고 뭐 침을 맞거나 요즘은 전기침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잖아요. 자, 그런데 과거의 조선시대에는 이런 침, 뜸 외에도 마사지적인 부분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태종이 몸이 쑤셔가지고 궁녀들에게 이렇게 그렇게 막 두들기라고 안마를 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평소에 이렇게 관절이 안 좋거나 아프면 이런 식으로 마사지나 이렇게 안마를 시키기도 했다라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온찜질, 냉찜질 뭐 그런 부분은 똑같이 현대의학과 똑같이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이 관절을 법으로도 보호해 줬다라는 거, 이 관절 건강 나라에서도 지켰다라는 건데요. 바로 경국대전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형벌을 시행할 때 관절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경국대전에 쓰여져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형벌은 태장, 도유, 사 5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태형, 이렇게 길쭉한 막대기로 때리는 겁니다. 보통 종아리를 때리고요. 장형은 곤장을 맞는 거예요. 도형은 이제 가두는 거죠, 감옥에. 유형은 유배를 가는 겁니다. 마지막 사형은 죽는 거죠. 자, 그런데 태형이나 장형을 할 때 이렇게 때려라 라고 이렇게 규정이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태형과 장형을 시행할 때 뼈나 관절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때리긴 하는데 좀 살이 많은 곳을 때리지 관절을 때리지 말아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형도 결국은 볼기를 친다고 해서 엉덩이를 치죠. 그래서 엉덩이는 그나마 거기서 이제 다칠 만한 뼈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조선의 형벌은 잔혹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인체의 구조를 세밀하게 고려해서 나름 신체 보호 매뉴얼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 집행 시에 지침에 엉덩이를 치되 척추나 관절에는 미치지 말라라는 문구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엉덩이를 막 때리다가 척추를 때리잖아요. 척추 잘못 건드리면 진짜 여기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고요. 관절 심하게 나가게 되면 걷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 관절 부위는요, 신경, 혈관, 인대가 집중되어 있어요. 이 부위를 강하게 치게 되면 골절부터 해가지고 신경 손상, 혈류 차단으로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거를 이런 조선의 법관이라던가 의관들이 경험상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관절을 보호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치기 쉬운 곳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농업국가다 보니까 관절이 손상되면
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줘야죠. 자, 그런 부분에서 관절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조선의 왕들의 관절은 어땠을까요? 이 관절이 특히 아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왕은 바로 조선의 7대 왕 세조입니다. 이 실록에 따르면 세조는 어릴 때는 방장한 혈기로 병을 이겼는데 여러 해 전부터 질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는데요. 세조가 직접 언급한 자신의 병은 바로 풍습입니다. 약간 관절에 바람이 들어간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의 풍습은요, 요즘 말로 관절염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세조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막 그러면서 이렇게 사냥도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왜 관절이 안 좋았을까요? 실록에 보면 사슴에 받쳐 이유 세조가 낙마했다라는 낙마의 기록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사슴을 잡는다든지 뭐 사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냥을 통해서 다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그 부상 치료를 계속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이제 세조를 즉위하고 나서는 이제 국가의 정무를 보다 보니까 정적으로 주로 앉아있는 일을 많이 하게 되었고, 거기다가 또 술화상 또 얼마나 잘 먹겠어요. 그러니까 몸은 점점 살쪄가니 이 관절에 더 안 좋은 상황이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찜질방 좋아하시나요? 조선시대에도 찜질방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찜질방이 관절염 치료에도 좋았겠죠. 조선시대에 이런 백성들은 찜질방을 이용해서 또 관절을 관리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찜질방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화도 교동면 고구리에 있는 한증막인데요. 이 한증막의 형태를 보면은 제가 그걸 딱 봤는데 약간 이글루 같기도 하고요. 돌을 이렇게 원형으로 쌓아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돔형으로 쌓아놓은 것이 실제로 그 안에 열기가 이렇게 돌면서 한증막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강화도에 있는 한증막은 아마도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요. 여기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강화도에 봉소리, 서안리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구리 한증막은 그 원형 그대로 보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활용하고 한증막으로 실제로 썼다고 해요. 이 한증막에 대한 언급은 실제 세종 때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세종실록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한증막은 우리의 목욕문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병을 치유하는 목적으로 의원의 처방에 따라 한증막을 이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강화도에 이 교동도 한증막이 마을에 있진 않아요.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서 야트막한 산 쪽에 있습니다. 아마 산 쪽에 있는 것은 이 땔감을 구하기도 쉽고 또 주변에 물을 구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땔감을 구할 수 있고 주변에 시냇가가 있는 곳에 위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한증막은 치료의 목적으로 왕궁 안에 설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땔감이 없고 물을 구하기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곡을 낀 야트막한 이 야산에 이제 한증막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동도 한증막 세 곳도 이렇게 산이 있고 또 강이 있는 그쪽에 아마 위치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조선 후기 인조 때 삼도수군 통어사가 이 교동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또 강화도가 이제 또 군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피로를 풀 겸 또 한증막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형률에서 이렇게 또 관절을 중요시하게 되고 또 집행할 때도 관절을 피해서 집행하라, 이런 이유는 결국 이런 생리학적인 사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경국대전은 법전이자 동시에 인체의학서의 성격을 좀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거죠. 동의보감에서도 관절을 기혈순환의 개념으로 이해한 부분에서도 오늘날의 혈류 개선, 신경자극, 관절염증 완화, 그런 개념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500년 전 조선의학이 이미 인간의 몸을 기계적 구조가 아닌 순환하는 생명체계로 이해하고 있었던 점, 너무 놀랍지 않나요? 따라서 치료는 약제와 침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균형과 기력순환 회복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그런 인식은 법에도 반영이 됐는데요. 이 경국대전은 인간의 관절을 생명선으로 봤다라는 거죠. 형벌조차 그 부위를 피해 시행하도록 규정을 했어요. 이는 곧 때릴 수는 있지만 죽이지는 말라,
이런 생명 존중의 철학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조선의 법이 의학적인 휴머니즘을 내포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절은 지금 건강하신가요? 조선시대에도 보호했던 소중한 관절, 여러분 더욱 튼튼히 관리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의학 역사의 썰 최한나였습니다.